네, 2024년 6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의 오물삐라 사건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준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 게 상당히 계획적이고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과 매우 맞물려 있다라는 추측도 합니다. 우선 사실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북방송, 확성계 방송을 제기한 게 6월 9일이죠. 그날 북한 군인 수십 명, 20명에서 30명으로 보이는 병력이 DMZ를 넘어왔습니다. 철책 근무를 했던 남성들은 아시겠지만 비무장지대 안에 거기에 가운데 군사 분계선, 군사 분계선이 있어요. MDL이라고. 군사 분계선이 있고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는 비무장지대입니다. 군사 분계선이 정확하게 남북한의 분계선을 보시면 되고요. 그 분계선을 따라 우리의 G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비무장지대, 남쪽 비무장지대 바로 바깥에 많은 분들이 군대 생활할 때 경험했던 GOP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가 민간인 금지구역인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우리 육군 주력 부대들이 쭉 있죠. 그 군사 분계선을 북한 군인들이 넘어왔다는 겁니다. 일부는 무장을 하고 있었고 일부는 작업 도구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너 왜 들어왔어? 하고 이제 경고 사격을 하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북한이 이제 계속 똥삐라를 뿌리니까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 방송을 재개하기 5시간 전쯤에 북한이 이걸 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다 아주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한번 떠보는 거죠. 왜 이렇게 자꾸 위기를 만드느냐.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이 보게 되면은 저도 지금 계속 보다 쏟아져 갖고 이제 날짜 확인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번에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은 되게 종이가 들어있었다 그러죠. 그 전까지는 거름, 두엄, 똥 하고 종이, 뭐 쓰레기였는데 이번에는 종이가 주력이었다. 그리고 처음에 이북이 이제 똥삐라를 뿌리다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라고 경고하면서 그걸 하니까 이 종이삐라를 이제 뿌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이가 계속 나와가지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꾸 남북 긴장이 올라가는데 자, 다시 시점을 좀 잠깐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왜 저러느냐. 지난 5월 27일로 돌아갑니다. 5월 27일 한일중 정상회담 하던 날이었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날 북한이 IMO 국제해사기구에다가 그날부터 6월 4일 사이에 정찰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우주 발사체를 쏘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서는 그날 밤 10시 22분께인가 밤중에 쐈습니다. 근데 그게 2분 만에 폭발을 합니다. 그게 5월 27일 밤 10시 44분쯤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지금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올린 정찰 위성하고 우리 아리랑 위성하고 우리 항우연에서 올린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북한을 보죠. 북한이 동창리에서 이거 발사한다는 건 예고를 했으니까 우리 위성들이 지나가면 거기를 찍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더 많은 키홀 위성들, KH 위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일본이 지소미아를 맺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우리 위성들이 못 보는 시각에 일본 위성이 지나가면 북한을 찍어서 우리를 줍니다. 또 우리도 일본을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유럽 국가들과 상당히 그런 걸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꼭 봐야 할 곳은 거의 지금 뭐 몇 분 시차를 두고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날 나중에 폭파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액체 산소 발사체를 로켓을 다룬 발사체를 쏘았는데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액체 산소 로켓을 쓰는 발사체는 발사하기 전날 그러니까 24시간 내지는 적어도 한 12시간 전부터 딱 기립을 시켜놓고 이렇게 발사체를 딱 정자세로 하늘로 쏘면서 세워놓고
여기다 액체 산소를 집어넣어야 돼요. 산소를 영하 한 170도로 냉각시키면 산소가 액체가 됩니다. 액체 산소죠. 그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캐로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왜 석유골로 있었죠? 그 등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집어넣어요. 이 액체 산소를 발사하기 전에 하루 전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미리 집어넣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기입을 시키면 이게 위험한 폭발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이거. 그렇다면은 이제 5월 27일 날 낮에 이놈들이 이걸 기립시켜서 액체 산소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일본, 미국, 유럽 그 많은 위성들 이건 군사 위성이니까 찍은 사진은 공개 안 할 수 있지만은 상업용 위성들도 돌아다닙니다. 돈 주면 찍어주는 위성들. 근데 이 동창리에서 북한이 세운 이 액체산소 발사체를 찍은 위성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그날 구름이 막 끼어서 못 찍을 상황이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날이면은 쏘지 않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까. 좋은 날 쏘는데 아무도 찍지 못했어요. 아직 찍어놓고도 지금 공개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개하면 그때 우리도 공개하고 미국도 공개하고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액체산소를 미리 주입하지 않고 빵 쏠 수 있는 게 뭐냐? 고체 연료를 넣는 거예요. 고체 연료는 미사일이죠. 군사용 미사일에 많이 쓰이죠. 즉 북한은 동창리에서 쏜다고 하면서 그날 밤중에 뭔가를 발사했습니다. 10시 44분쯤에. 그러면 동창리 원래 발사대는 고정돼 있는 건데 거기서 한 3km, 4km쯤 떨어진 데서 트럭에 있던 이 발사체 론치를 딱 세워갖고 팡 쏘면은 3km, 4km는 저 우주에서 보면은 같은 위치예요. 뭐가 번쩍하는 건 보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광학위성이 동창이 발사대를 찍는 거는 거기만 딱 내로우하게 좁게 봐야 돼요. 그 주변 뭐 넓게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형상을 못 찍어요. 그 광학위성이 딱 찍을 수 있는 거리 바깥에서 쏘게 되면 못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밤중에 쐈다 그러면은 같은 위치로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밤중에는 뭐가 움직이는 걸 보기 위해서 레이더 위성을 씁니다. 레이더 위성은 여러분들 건강검진할 때 초음파 해보셨죠? 배 이렇게 할 때 쉽게 말하면 음파를 팍 쏘면 음파가 튀어나온 것 같고 내 뱃속에 내장 상황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서 레이더파를 밤중에 빵 쏘면 그게 튕겨나온 걸 갖고 물체를 거꾸로 잡는 겁니다. 흑백으로 잡히죠. 그리고 이제 불이 번쩍하는 건 그건 잡힐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발사된 거는 알았는데 또 각도도 글로 맞추지 않았는데 뭐가 번쩍된 건 알았는데 아이씨 뭔지 모른단 말이야. 제 얘기는 뭔가 하면 북한이 그날 정찰 위성을 쏘기 위해서 액체산소를 쏜다라고 해서 탁 전 세계 관심을 동창리로 해놓고 몇 킬로 떨어진 데서 군사용 미사일을 쏴서 2분 만에 일부러 자폭시켰다. 전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딱 긴장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중 정상회담을 한번 떠보고 난 다음에 오울풍선을 우리 쪽에서 이제 자유북한 운동가들이 하는 풍선 띄우기를 시비를 하면서 이걸 쫙 띄우는 겁니다. 오울풍선을. 우리는 이제 북한이 쐈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뭐 한 게 없잖아요. 떠보고 쫙 한번 위력 발휘한 다음에 쫙 띄운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얻어맞았죠. 그 다음에 또 얻어맞았죠. 그때부터 이제 우리도 확성기 방송한다고 확성 방송 대응을 하니까 또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겁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쟤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대응할지 그걸 예측을 못 하겠어요? 다 하고 하는 거겠죠. 왜 할까요? 이제 제가 많이 얘기했던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손자병법 첫 번째 문장이 병자 궤도야. 군사작전은 속임수로 시작된다. 예. 작전이라는 건 다 속임수예요. 축구, 농구, 야구작전 다 속임수로 시작하잖아요. 예. 작전은 속임입니다. 이쪽으로 틀어놓고 뭔가를 노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 우리한테 미사일을 쏘기 위한 걸까? 쏘게 되면 그럼 우리도 KAMD가 있고 이스라엘만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걔는 미사일을 맞고 우리가 북 퍼보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미군이 우리와 같이 계속 군사적 훈련을 하고 있고 B-1 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진짜로 붙고 싶을까요? 뭘까요? 자, 저는 여기서 보는 게 이겁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열심히 분석합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 사람들도 북한 정치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정보의 제한이 있는데 우리는 다 공개가 되고 근데 북한과 내통하는 세력도 굉장히 많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 북한 애들이 뭐 제가 하는 유튜브에도 댓글 달기도 하고 우리나라 다음이나 네이버에 쓴 글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댓글을 달고 있죠. 잘 아니까. 그 여론을 조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정원이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는 북한 애들이 댓글 막 달았고 여론해가지고 우리 사이버 사령부를 초토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이 이번에 노리는 건 뭐냐? 22대 국회가 6월달 들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특검으로 해서 쭉 윤석열 정권을 밀어붙이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우왕좌왕 쩔쩔매고 있죠. 그거를 북한은 계산했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풍성 공격을 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바람은 이제 계속해서 동남풍이 불어서 띄워도 남쪽으로 잘 안 올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띄우기 좋지. 그리고 이북도 풍성방송, 걔네들도 대국방송 하면은 우리한테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우리가 대국방송 세게 하면요. 우리나라 방송이 정보가 많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송 내용 보게 되면 북한 날씨가 어떻고 뭐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듣고 북한 인민군에도 북한 애들도 우리 BTS 젊은 애들 알아요. 남조선 애들이 발달했다는 거 압니다. 근데 그 말로만 듣던 BTS 노래가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은 인민군 중에도 심약한 애들, 얼빵한 애들은 넘어옵니다.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쟤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지금 민주당이 확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자기 자신이 지금 뭐 이화영 사건 때문에서라도 기소가 되고 추가 기소가 되고 재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이때가 지금 초국에 때거든. 이럴 때 같이 북한이 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보수 세력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불리해질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반대입니다. 이미 반보수 세력들은 북한 오물풍선이 날라와서 이렇게 더럽히고 있는데 왜 북한을 자극해서 이렇게 하고 있니? 라고 비난을 합니다. 최정권 연대 교수, 그 문재인 회고록을 써준 사람이죠. 그분도 페이스북에다가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북한하고 사이 좋았으면 북한이 안 띄운다.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날라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서서히 그러한 여론들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나오면서 그 세력이 합세해서 지금 민주당은 의석 자체가 줄어들 일이 없겠죠. 범야권은. 그들이 같은 수로 밀어붙이고 이 세력이 커지면서 윤석열을 고립화시키면서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금 약점은 뭔가 하면은 한 게 없어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엑스포 한다고 하다가 실패하면서 뭐 한 게 없어요. 뭐 박정희 같으면 소양강댐, 경부고속도로 건설, 전두환 같으면 한강 개발, 올림픽, 노태우 같으면 인천공항, KTX, 김영삼은 하다못해 금융실명제, DJ는 IMF로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그런 게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권은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이게 공무원 출신 대통령의 한계 같아요. 공무원들은 관리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치라고 하는 거 자기가 나와서 어떻게 만들겠다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을 대통령이 못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인기가 떨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은 공격을 해대고 야 북한 이러는데 우리 불편해 죽겠어. 왜 박상항에 이런 사람들을 왜 자꾸 풍선 띄워서 북한을 자극해? 또 북한이 이제 총도 몇 번 쏠 거예요. 자꾸 흔들 겁니다. 이 윤석열 기죽이로 나오는 겁니다. 다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딱 퍼볼 거로 본 거지. 근데 그거는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북한군이 미사일을 날리고 했다면 전시니까 전시 체제로 딱 정황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됩니다. 근데 전쟁은 잘 안 일어나요. 그 다음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는 뭐냐. 북한 간첩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간작전 하죠. 그러면 합참이 딱 중심이 돼서 대간첩본부 만들어 작전 들어갑니다. 일군이 지작사 동원하고 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경찰을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탁 지휘하면서 그냥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저 풍선이 날라오고 하는 거는요. 간첩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죠. 이거 누가 막지? 지금 뭐냐?
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다 비상이야. 그 후방에 떨어지면 누가 주스러 가? 군인도 주스러 가고 경찰도 주스러 가고 자치단체 공무원도 주스러 가는데 이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인민군이 넘어왔다면 통합법에 따라 합참이 착 주의하고 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야. 합참도 주의 못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을 이끄는 또 지방 공무원을 이끄는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안보 체제의 맹점이 하나 드러난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통합방위법에서는요.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각 부처를 망라해서 탁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총리는 뭐 하고 계세요? 의과대학 정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도로 나와라. 그 의정 갈등 문제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오물 사건에 대해서, 오물풍산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도 모두 통합 지휘할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 맹점이 드러났어요. 전쟁이라면 있어. 대간작전이라면 있어. 근데 이건 없는 거예요. 통일부가 합니까? 행안부가 합니까? 국방부가 합니까? 총리가, 대통령이 합니까? 처음 NSC 열다가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여기 허점을 노린 거예요. 빨리 이 허점을 메꿔야 됩니다. 이걸 통합지휘에서 딱 해서 이럴 땐 국방부 장관이 경찰까지 통합지휘한다든지 뭐 이게 정리가 돼야 되지. 그리고 제가 주문하는 거는 북한이 저 풍선 이제 또 띄운다면 어렵겠지만은 우리 드론 작전사령부가 드론을 띄워갖고 드론을 탁 쏘면 풍선 금방 터지잖아요. 오물이 북한에 떨어지게 해라. 북한 애들은 저렇게 몇 번 우리가 방송하고 뭐하고 이렇게 경쟁하다가 갑자기 이거 우리 저 구제역 균 같은 거 넣어서 띄울 수 있어요. 그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러지. 니들이 자꾸 저러니까 했다고 말도 안 하겠지만 우리가 피해를 주는 거죠. 그 피해를 주면은 또 문재인 세력들은 왜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 축산업 망하게 하니 뭐 이런 비난 나면서 우리가 엉망진창. 천안함 사건도 당한 다음에 보복하자 뭐하자 하다가 보복하겠다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하니까 뭐 전쟁하자는 겁니까 하고 나온 게 누구예요? 민주당이었죠.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못했잖아.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중앙아시아 가 있는데 이 북한이 간첩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 때 누가 대한민국 이 안전 시스템을 통합할 것인가? 그 책임자를 정해라. 일사불란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두 번째, 분명히 국내에서는 지금 뭐 좌파 언론들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을 너무 강경 위주로 가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대화를 했으면 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대국민 교육도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북한을 때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쭉 풍선 떠올렸을 때 드론이 DMZ 넘어가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 도발했으니까. 우리 몇 번 이미 똥폭탄 맞았잖아. 프리엠프티브 디펜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북 방송을 뭐 우리 잘나 폼 자랑하듯이 니들이 했으니까 몇 시간 딱 하고 껐다가 또 하니까 딱 하고 그게 아니라 계속 공세적으로 하다 보면 인민군 애들 넘어옵니다. 넘어왔다고 또 자랑하고 계속해서 우리도 쟤네 자극하는 거야. 쟤네 수대로 안 들어가고 우리 수대로 거는 거예요. 그 도발하면 때리고 계속 승리를 해버리는 거죠. think the unthinkable. 북한은 지금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팔팔 뛸 거를 예상을 하고 가짜 정찰 위성을 액체산소 발사체로 쏜다라는 쇼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북한 해방 조직들이 띄우는 풍선을 핑계로 똥폭탄, 자기들은 기분 좋죠. 퍼붓다가 우리가 대북방송 하는 거 당연히 예상했지. 그러니까 종이폭탄 뿌리다가 강약조다 갑자기 세균 퍼뜨리고 그 다음에 휴전선수 도발하고 계속 긴장을 올리면서 윤석열 정권을 바보로 만들어서 이런 보수 정권은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 민주당이 더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려고 할 겁니다. 이재명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즉강끝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하라. 즉시 오면 때려. 드론 작전사령부 저거 만들어 놓고 폼으로 뭐 하는 거야 저거. 끝까지 강력하게 해야 돼요. 대북심리전 방송도 세게 하고 전광판 때리고 북한 전역에 찌라시 촥촥 들어가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물 만났어. 동남풍 태풍 불어올 테니까 북한 천역에 뿌려서 우리 건 잘못 띄우면 만주까지 날아가서
조선족 자치구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예. 기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합니다.